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문건, 바로 노상원의 수첩하고 여인영 전 정보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두 문건이 일관된 그림을 그린다는 점이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인 노상원 씨의 수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군인도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기이함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의 수첩에는 그냥 몇몇 인물을 뒷조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시민운동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생까지. 그리고 이들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수거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수거라니요? 아니, 단어 선택 자체가 정말 끔찍하네요. 네. 근데 이 수첩의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북방한 개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려는 지시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내란의 핵심이라고 분석합니다.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전쟁 위기를 명분으로 삼아서 국내의 반대 세력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제거하려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일부러 만들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주장이 나옵니다. 오혁진 기자의 탐사보도 시리즈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그는 여러 명의 전직 북파 공작원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노상원이 직접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오 기자가 직접 만난 요원들은 작년 12월 3일 밤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북파공작원 5명을 포함한 정보사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하고요.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노상원이라고 직접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특수요원들이 민간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는 거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여기서 자료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민간인인 노상원이 국군정보사령부, 그것도 최정예 특수요원들에게 이런 구체적이고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나 아니면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김건희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이 이토록 충격적인 실행 계획이라면 이 계획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인영 전 정보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인 거죠. 맞습니다. 메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인류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네. 이건 명백히 위기를 일부러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타격 목표 지점까지 명시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요? 네. 평양, 핵시절 2개소, 삼지연시,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같은 곳들이죠. 그러면서 이 장소들을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이라고 규정했어요. 즉 한국의 드론을 침투시켜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획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듣고 보니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NLL 공격 유도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민간인의 수첩과 군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메모가 똑같이 북한의 군사도발 유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네. 이 메모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서 한반도 전체를 극도의 안보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이걸 계엄령 선포와 반대파 숙청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작전 계획이라는 거죠. 메모에 담긴 작전의 최종 목표는 더 섬뜩합니다. 자료를 보니 목적과 최종 상태라는 제목 아래 미니멈, 안보 위기,
그리고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네, 노아의 홍수라니 성경에 나오는 그 대홍수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정말 전면전을 의미하는 암호였을까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자료들은 이것이 단순히 전면전을 넘어선 개념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넘어선 개념이요? 네. 기존의 모든 정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의도. 말 그대로 낡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지극히 위험하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메모에서도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아, 여기서도요? 네, 결국 전혀 다른 두 개의 출처에서 나온 증거가 동일한 인물들을 타겟으로 한 동일한 계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료는 당시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내내 V0으로 불렸다는 바로 그 인물이죠. 네, V지로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보통 대통령을 V1이라고 부르는데 그보다 앞선 영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니 민간인 노상원이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요원들을 직접 지휘하는 이 전대미문의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김 여사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군요. 바로 그 추측이죠. 그래서인지 자료들을 보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가 이상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김 여사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바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의혹,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같은 걸 수사하던 별개의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일정 등을 담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를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여인영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목입니다. 1번 이적죄요? 네, 간단히 말해 적국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반역에 가까운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의 활동 시한이 12월 14일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직 밝혀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원 수첩의 정확한 실체와 배후, 방금 이야기한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 그리고 당시 또 다른 실세로 알려졌던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 같은 핵심 의혹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군요. 네.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기 특검을 통해서라도 남은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쳐서 내란의 완전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